내란 수계가 그 자신의 무리들, 부하들을 만나는 건 정치가 아니죠. 말 그대로 관저에서 증거 인멸, 범인 도피한 상황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조달하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정 청장은 이 검찰의 수사를 책임져야 될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총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면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이지 거기서 자신의 소신을 운운하는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님하고 함께 좀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저도 예. 지금 그 농성을 하다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그 충격적인 예. 사실상 저는 뭐 법률적 탈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비상 행동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밤 12시까지 릴레이 규탄 발언 의총을 하고 이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 중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자고 오늘 방송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구속기간 계산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그동안의 법률적 해석을 다 통째로 지금 뒤집어버린 격이거든요. 이런 계산법을 뒤집는 결정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신인규 진행자도 뭐 법률가지만 알지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이거든요. 오늘도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만 예. 이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법률적 사안이 닥쳤을 때 실무가들은 이 주석서라는 걸 찾아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법률가들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나왔던 주석 형사소송법에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구속기간과 관련되어서는 날로 계산한다라는 게 있고요. 이번에 판결을 내린 지기현 부장판사도 그 해설서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2번이나 지냈죠. 예, 그리고 그 주석서를 만드는데도 그때 재판 연구관으로 참여도 했고, 예. 뭐 어제는 심지어 저희 당에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이 공무원 형사소송법 문제에도 이 문제는 날로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의 주장은 이 문제와 관련된 확립된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는 하지만 예. 과거 70년이 넘도록 형성되었던 여러 가지 관례들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서에서 나와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이번 판단은 좀 잘못됐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와 변론으로도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법원이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을 키우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여러 또 발생을 함으로써 우리 여러 가지 형사 체계에 문제를 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 스스로 문제를 더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즉시항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찰에서 그것도 특별 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달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라는 것을 포기해 버렸고요. 그리고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또 보통 항고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석방돼 버리고 아무런 사후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검찰에서도 아주 이런 사안들과 관련되어서는 독립적으로 지휘부와 다른 경우에 지휘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을 필요성이 있을 때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규정에서는 이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좀 지도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 대검 예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서도 가장 이 사건을 책임지고 기소까지 한 특별수사본부의 뜻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심우정 총장은 자신의 소신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내란 수괴범을 범인 도피시킨 그런 정말 큰 책임을 심우정 총장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 위헌 결정이 있었던 구속 집행정지 관련되어 가지고 그 예 때문에 했다라고 뭐 그런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만 어제도 밝혔습니다만
2015년 당시에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논의가 있을 때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이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다르다. 그리고 그 당시 김도읍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이런 분들도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그 당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지금도 남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오래됐을 뿐만 그 회의하는 시간 자체도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간의 규정들을 살펴봤을 것이고 예. 관례들도 살펴봐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우정 총장이 사실상 저는 범인 도피, 충성과 보훈을 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고 불과 2년 전에도 똑같은 구속 취소에 검찰은 즉시 항고한 사례도 어제 뉴스 보도된 바가 또 있습니다. 뭐 일개 검사가 했다고 법원에서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그런 관행들도 전부 다 검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과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는가. 또 심지어는 이제는 그러면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보통 항고라도 할 거라고 뭐 많은 법률가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상 검찰이 이번에 뭐 일각의 표현처럼 정말 관뚜껑에 못을 박은 경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우정 총장은 이 검찰의 이 수사를 책임져야 될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총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자가 이 결정을 통해서 내란 수괴범을 사실상 거의로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그런 만약에 법원의 결정대로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예. 공소 제기 시간 자체를 조금이나마 늦추는데 일조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검사장애를 하면서 그러면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먼저 사퇴를 하는 게 당연한 도리고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면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이지 거기서 자신의 소신을 운운하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스스로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주제를 바꿔봐서요. 우리 박상혁 의원님 정무위 소속이신데요. 어제는 민주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만나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항의 방문의 이유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되어서 1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복현 원장 스스로도 시세 차익이 있었다라는 점은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어제 금감원을 찾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 작년 벌써 7월, 9월부터거든요. 그리고 예. 증권거래소에서 심리분석 자료가 넘어온 것도 2024년 가을 무렵, 9월 무렵이기 때문에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된 사안이 없다가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많은 또 국민적인 궁금증이 있고 또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과 안보 정책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삼부토건이 전혀 능력도 없는 회사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 포함되었다라는 그 보도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고 뭐 이런 지금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이 의혹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입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주로 묶였고 당시 1,000원대던 주가가 2달 만에 5,500원으로 수직 상승을 했고요.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카 여사가 또 한국에 방문을 하기도 했던 공교로운 시점이 맞물리고 또 그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된 그 멋쟁 해병방에도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단톡방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김건희 여사와 그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입니다. 과거 이분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그렇습니다. 등장했던 그 분이죠.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좀 연상이 같이 되면서 이것도 좀 주가 조작에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시세 차익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 기억하시죠? 그 3부는 그 3부가 아니라 골프 용어 3부다. 얼마나 1부, 2부, 3부 할 때 골프라고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군에는 3부 골프가 없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저는 실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적 의혹이 좀 강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금감원이 뭐 한 6개월 정도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사실상 좀 뭉개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은 반드시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감원에 그리고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어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3명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상 형식적인 책임자고 한 명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명이 더 늘었다고. 금감원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감원의 인력이 이 얼마나 국민적으로 이 의구심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사안인데 그걸 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아마 통상적인 인력이겠죠.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걸 대하고 있는 자세를 볼 때 결국 금감원도 특히 이복현 원장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너무 특검이 좀 많이 필요해서 뭐 국민 여러분들 뭐 최혜병 사건도 있고 최근에 뭐 명태균 씨 사건도 명태균 특검법도 있고 명태균 씨 특검법도 있고 하지만 이 문제도 결국은 그렇게 해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어제 금감원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습니다. 이제는 뭐 관저 정치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여권 관계자들과도 좀 소통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언론에서 관저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신인규 진행자도 그런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계가 그 자신의 무리들, 자신의 부하들을 만나는 건 정치가 아니죠. 말 그대로 관저에서 증거 인멸 또 범인 도피한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조달하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법률적으로 탈옥한 범인을 다시 원래 위치인 감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지적은 저는 뭐 좀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좀 용어를 저도 좀 참고를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